외정 마이크로 녹음되는 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 청소 베스트셀러 100만 부 간에 쌓인 결석이 만병의 원인이다. 자, 호흡기관에 생기는 질병에 대해서 정신과 육체의 건강은 몸에 구성하는 세포의 효율과 활력에 에? 음, 달려 있다. 몸의 세포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산소가 관여하는 생화학 반응에 의존하여 얻는다. 이때 만들어지는 오피물 중에 하나가 이산화탄소다. 호흡기관은 산소를 취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경로를 제공한다. 해로운 폐와 세포에서 교환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간에 담석이 생기면 호흡기관의 기능을 손상된다. 이는 코와 비강에서 일어나는 알레르기와 장애, 그리고 기관지와 폐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이 된다. 담석이 간서입을 뒤틀리게 하고 상처를 입히면 간 창자, 작은 창자, 림프계, 면역 체계의 혈액 전하 능력이 떨어진다. 이들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정화되던 독성 노폐물이 이제는 심장, 폐, 기관지, 기타 호흡 기관으로 스며든다. 이렇게 자극적인 물질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그러한 물질에 의한 호흡 기관의 정력이 떨어진다. 또한 복부에 있는 림프계, 특히 가슴 림프관 팽대부와 가슴 림프관이 폐색되면 호흡기관을 이루는 장기에서 림프액이 적절하게 배출되지 못한다. 대부분의 호흡기계통 질병은 이와 같은 림프계 폐색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다. 폐렴은 들이마시거나 혈액에 의해서 운반된 미생물이 폐에 도달하여 서식하는 것을 몸의 자연적인 보호수단이 막지 못했을 때 생긴다. 간 내 담관에 생긴 담석에는 해로운 미생물뿐만 아니라 독성물질과 자극적인 물질이 많이 붙어있다. 이와 같은 물질이 담석에 의해서 손상을 입은 간 주변의 혈액으로 들어간다. 이건 역시 독성물질을 걸러내고 중화하는 간의 능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담석은 지속적인 면역 억제의 근원이다. 그것은 몸을, 특히 상부 기도를 내외부적인 질병 유발인자에 민감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질병 유발인자에서는 혈액이나 공기를 통해서 옮겨지는 미생물을 포함하여 담배 연기, 알코올, 엑스레이, 스테로이드, 약물, 알레르기 유발 항원, 대기 오염물질, 음식물이나 식수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위장관에서 만들어진 독성 노폐물 등이 있다. 간 내 담간에 쌓인 일부 담석이 간의 비대증을 유발하면 더욱 심한 호흡기 합병증이 생겨난다. 복강 위쪽에 위치한 간은 몸 전체에 폭과 맞먹을 정도로 간의 위쪽과 앞면, 앞쪽 표면은 매끄럽고 가로막의 아래쪽에 딱 들어맞는 모양을 하고 있다. 간이 비대해지면 가로막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숨을 들이마실 때 폐가 정상적으로 팽창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이에 비하여 간이 부드럽고 건강하면 폐가 복부 쪽으로 쉽게 팽창하여 복부에 압력을 가하고 림프관과 혈관을 눌러서 림프액과 혈액이 심장 쪽으로 흘러가도록 밀어준다. 이와 같은 호흡 메커니즘을 보통 복식호흡이라고 하는데 건강한 아기의 호흡을 보면 쉽게 관찰할 수가 있다. 간이 비대해지면 가로막과 폐가 완전히 팽창할 수 없다. 이것은 폐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의 양을 감소시켜 폐 안에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남아있도록 한다. 산소 공급이 감소하면 몸 전체에 있는 세포의 기능에 악영향을 준다. 현재 산업화된 사회에 살고 있는 이들, 특히 가체중이나 비만인 이들은 대부분 비대해진 간을 가지고 있다.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정상 크기라고 생각하는 간이 실제로는 너무 큰 경우가 많다. 며칠의 간 청소를 통하여 모든 담석을 제거하기만 하면 간은 서서히 원래의 크기로 돌아간다. 폐와 기관지와 상부 기도에 생기는 거의 대부분의 질병은 간 담석으로 인한 것이다. 간 청소로 이러한 담석을 제거함으로써 상태를 개선하거나 완치에 이를 수가 있다. 비뇨기관에 생기는 질병. 비뇨기관은 몸에서 매우 중요한 배출과 조절을 담당한다. 비뇨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소변을 만들고 배출하는 두 개의 신장,
또 신장에 모아진 소변을 방광까지 운반해주는 두 개의 요관, 소변을 모아서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방광, 방광에 모아진 소변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관인 요도가 그것이다. 빈뇨기관의 핵심적인 기능은 소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는 수분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적절한 체액량을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체액 내의 여러 가지 전해질의 농도를 조절하고 혈액의 산성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일에 관여한다. 또한 비뇨기관은 가령 간에 있는 세포 단백질을 분해할 때 생기는 노폐물 처리에도 관여한다. 비뇨기관의 신장과 기타 부위에 생기는 대부분의 질병은 신장에 있는 간단한 여과장치의 이상과 관련이 있다. 두 개의 신장을 통해서 걸러지는 체액의 양은 하루에 보통 100에서 150리터이다. 그중에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는 양은 1에서 1.5리터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재흡수되어 다시 순환한다. 혈액세포 혈소판 혈액 단백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혈액 성분은 반드시 신장을 통과하여야 한다. 소화기관과 특히 간의 기능이 약해지면 여과 과정에 지장이 생기고 기능이 약해진다. 간과 담낭에 담석이 생기면 간이 생산할 수 있는 담즙의 양이 감소한다. 따라서 섭취한 음식물을 제대로 소화하기가 어려워진다. 소화하지 않은 음식물의 상당량은 발효되거나 부패하거나 또 혈액과 림프에게 독성 노폐물을 배출한다. 소변, 땀, 가스, 대변과 같은 몸의 정상적인 배설물에는 대개 질병을 유발하는 노폐물이 들어있지 않다. 물론 이것은 배설 경로가 깨끗한 상태에서 이러한 노폐물이 막힘없이 몸 밖으로 쉽게 배출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다는 것이다. 병원이 저는 혈액이나 림프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해상도가 매우 높은 전자현미경을 통해서나 겨우 볼 수 있다. 이 분자들은 혈액을 산성화하는 효과가 매우 강하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나 혼수 상태를 피하려면 혈액이 이와 같은 작은 독소를 스스로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이유로 혈액은 이러한 원치 않는 침입자를 기관의 결합조직에 내다버린다. 결합조직은 모든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겔 타입의 액체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가 결합조직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몸은 결합조직에 버려진 산성 노폐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잘 안다. 몸은 혈액 속에 으로 알칼리성 물질인 중탄산 나트륨을 배출한다. 이것은 산성 독소를 찾아내서 중화하고 배설기관을 통해서 제거한다. 하지만 이처럼 기발한 세정 시스템도 자신이 찾아서 제거할 수 있는 용량보다 빠르게 독성 물질이 쌓이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어느 순간부터 결합조직은 끈적끈적한 젤리처럼 변한다. 그러면 영양소, 물, 산소가 더 이상 쉽게 통과하지 못하게 되고 주변의 세포들은 영양 결핍과 수분 부족, 산소 결핍으로 고통을 겪는다. 인간의 몸을 산성화하는 데 크게 작용하는 것 중 하나는 동물의 살에서 나온 단백질이다. 담석이 있으면 이러한 단백질을 소화하여 유용한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소화기관의 능력이 억제된다. 아미노산이 몸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기 위하여 소화기관의 막을 통과하여 빠르게 운반되려면 손상 없이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육류, 가금류, 생선, 달걀, 치즈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삶거나 굽는다든지 튀기는 방법으로 가열하면 이것들이 3차원 구조가 파괴되어 응고된다. 예를 들어서 원래 액체 상태인 달걀을 삶으면 단단해지는데 이것은 열에 의해서 단백질의 분자의 결합이 끊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보통 단백질 변성이라고 부른다. 단백질 변성은 물이나 연한 소금물에 대한 용도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아미노산이 소화기관의 막과 세포막을 통과하여 운반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용해도를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 변성 단백질은 혈관, 림프관, 관절, 신경계 등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건강 위험 요인으로 여겨진다. 변성 단백질은 암, 만성 심장 질환, 관절염, 신경계 장애 등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 열이 단백질 변성과 응고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일부 독성 염화물, 알코올, 물리적인 충격, 이온화, 방사선, 엑스레이, 컴퓨터 단층 촬영, 초음파 등도 단백질을 변성시킬 수 있고 몸 안에서 용해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단백질은 세포로 만드는 주 재료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엑스레이나 컴퓨터 단층 촬영, 초음파 검사 등으로 방사선이나 초음파에 자주 노출되면
세포를 구성하는 단백질 결합체에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 몸에는 이렇게 손상을 입은 수많은 단백질을 가능한 한 혈류에서 몰아낼 수 있는 구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변성 단백질 혹은 과잉 단백질은 일시적으로 결합 조직이 보관되었다가 콜라겐 섬유로 전환이 된다. 콜라겐 섬유는 다시 모세혈관의 기점막에 쌓인다. 모세혈관의 기점막은 정상일 때보다도 10배까지 두꺼워질 수가 있다. 비슷한 현상이 동맥혈관 벽의 기점막에서도 일어난다. 혈관벽이 점점 막힐수록 단백질이 혈류를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줄어든다. 그 결과 혈액은 탁해지고 신장이 이 혈액을 여과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진다. 마찬가지로 신장이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벽의 기점막에도 폐색이 진행되어 혈관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딱딱해진다. 혈관벽이 단단해지는 과정이 더 많이 진행될수록 혈압은 증가하기 시작하고 신장의 전체적인 성능은 떨어지기 시작한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정맥혈관과 림프관을 통해서 제거되어야 할 신장세포의 신진대사 노폐물이 점점 더 쌓이면서 신장의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신장을 너무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되고 더 이상 체육과 전해질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게다가 위험물과 미네랄 같은 소변의 성분이 여러 가지 형태와 크기로 결정화되기 시작한다. 그 크기는 작은 머리알 정도로 골프공 정도까지 다양하다. 신장결석이 생기면 복부와 옆구리, 사타구니에 심한 통증이 나타나거나 소변에 혈액이 섞여서 나올 수 있다. 특히 결정 모형의 결석은 혈관에 상처를 내거나 연약한 신장 조직을 자극하기 쉽기 때문에 더 큰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대체로 20명 중에 1명꼴로 인생 어느 시점에서든 신장결석이 생긴다. 대개는 식생활이 그 원인인 경우가 많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결석은 소변의 요산의 농도가 2에서 4mm 초과할 때 생성된다.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 정도의 요산 농도가 적정 수준 범위 안에 든다고 여겨졌는데 그 이후로 적정 범위의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다. 요산은 간에서 단백질이 분비될 때 나오는 무서물이다. 당시 역류 소비가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요산 농도의 정상 범위가 7.5mg로 대시로 조정되었다. 청량 음료에 사용하는 설탕량이 늘어간 것 또한 일반인들의 요산 수치 상승에 일조했다. 하지만 이렇게 4mg 또 7.5mg로 기준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해서 그보다 낮은 4에서 7ml 요산을 몸에 해롭지 않게 할 방도는 없다. 요산 농도가 4ml를 초과할 때 생성되는 모든 결석은 비뇨기관을 막히게 하고 신장에 감염을 유발하여 결국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한다. 신장세포의 필수 영양소가 특히 산소가 점점 부족해지면 악성 종양이 생길 수가 있다. 게다가 신장에서 제거되지 않는 미세한 요산 결정이 관절의 자리를 잡아 류마티즘이나 통풍, 체액 저류 등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신장에 질병이 임박했음을 암시하는 증상은 종종 그것의 잠재적인 심각성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경우가 많다. 신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소변의 양과 횟수와 색이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보통 눈과 얼굴과 발목이 붓고 등과 허리에 통증이 생긴다. 질병이 더 악화되면 시야가 흐릿해지고 쉽게 피곤해지며 능률이 떨어지고 메스꺼움을 느끼기도 한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신장의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 고혈압, 저혈압, 상복부에서 하복부로 옮겨가는 통증, 암갈색 소변, 허리 바로 윗부분의 등의 통증, 심한 갈증, 또 소변 횟수 증가, 하루 500ml 이하의 소변, 잔뇨감, 또 소변 볼 때 통증, 피부가 마르고 색소 침착이 생기고 밤에 발목이 붓는 증상, 아침에 일어나면 눈가가 심하게 붓는 증상 등이 그것이다. 비뇨기관에 생기는 주요 질병은 모두 독성 혈액에서 기인한다. 즉 노폐물의 미세한 분자와 과잉 단백질과 변성 단백질로 가득 찬 혈액 때문에 발생한다. 간과 담낭에 생긴 담석은 소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혈관과 림프관 폐색의 원인이 되며 비뇨기관을 포함하여 모든 순환기관의 기능을 떨어뜨린다. 담석을 제거하면 비뇨기관이 건강을 회복하여 축적된 독성물질과 결석을 스스로 제거하고 체액의 균형과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신장결석
이렇게 결석, 완전 이 신년 결석이, 이런 보석이 나오네. 방광 결석, 결석이. 도리. 권고사항. 반드시 날마다 6잔에서 8장 정도의 물을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고 과체중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수분 부족과 과체중은 신장결석이 생기는 주요 위험 요소이다. 동물성 단백질, 과다 섭취, 정제염과 기타 가공식품을 즐기는 식습관, 과도한 당분 섭취, 비타민 D 보충제를 필요 이상으로 복용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위험하다. 신경기관에 생기는 질병은 오늘날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엄청난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다. 뇌는 몸의 컨트롤 타워다. 내가 적절한 영양 공급이나 규칙적인 휴식과 활력을 제공받지 못하면 정신력은 쉽게 무너지고 균형을 잃게 된다. 신경과민, 불안, 초조, 분노, 짜증, 공격성, 우울 등이 지속되는 것은 모두 신경기관이 약해지고 혹사당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정상적인 경우에 뇌세포는 엄청난 수의 신경 펩타이드를 날마다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것은 내가 수행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내가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호르몬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현대의 집약 농업은 토양에서 모든 기본적인 영양소를 거의 고갈시켰다. 이렇게 되자 독성 화학물질, 화학비료, 농약, 농작물을 재배하고 이와 똑같은 일이 현대의 가공식품 제조 공장에도 반복이 된다. 이것이야말로 산업화된 나라의 사람들 사이에 영양소 결핍이 만연하도록 일조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영양소 결핍은 소화기관과 특히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다. 영양소 결핍은 뇌가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 생산 능력을 떨어뜨린다. 뇌는 영양소 공급이 열악한 상태에서도 꽤 오랫동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많은 것을 치러야 한다. 피로 활력 부족, 감정 기복, 우울증, 몸과 통증 등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불편함이 그러한 것이다. 영양소가 지나치게 결핍된 상태에서는 정신분열증, 자폐증, 알츠하이머 등의 정신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다. 신경기관에 피해를 주는 대부분의 질병은 적절하지 않게 만들어진 혈액의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다. 혈액이 적절하지 않게 만들어지는 것은 간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의 기능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간의 수많은 기능 각각은 신경기관에 특히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간세포는 글리코겐을 글루코스로 바꾼다. 글루코스는 신경기관이 사용하는 영양소 중에서 산소와 물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신경기관에 필요한 대부분의 에너지를 충당한다. 뇌는 무게로 따지면 몸 전체의 15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나 몸 안에 있는 전체 혈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 뇌 속에 있다. 그것은 엄청난 양의 글루코스를 사용한다. 간에 담석이 생기면 뇌와 기타 신경기관에 공급되는 글루코스가 급격하게 감소한다. 이것은 다시 장기 감각 정신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온몸에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세포에 공급되는 글루코스가 일시적으로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불균형의 진행 정도가 초기라면 음식에 대한 갈망이, 특히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잦은 감정 기복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느낄 수 있다. 간에 담석이 있으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간에서는 몸속의 아미노산으로부터 혈장 단백질과 대부분의 혈액 응고 인자를 만든다. 간 내 담간에 담석이 있으면 이와 같이 중요한 기능에 점점 더 많은 문제가 생긴다. 혈액 응고 인자의 생산량이 감소하면 혈소판 수도 함께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모세혈관 출혈이나 출혈성 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 뇌에서 출혈이 생기면 뇌 조직이 마비되고 파괴되고 마비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고혈압이 있거나 술을 많이 마시면 출혈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새로운 세포를 생산하는 속도에 문제가 생기거나 수명이 다해 파괴되는 세포 수를 따라잡지 못하면 혈소판 수 역시 감소한다. 담석에 의해서 간으로 공급되는 혈액량이 줄어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
비타민 K는 주요 혈액 응고 인자를 합성할 때 매우 필수적인 성분 중 하나로 간에 저장되는 지용성 비타민이다. 몸이 장에서 지방을 흡수하려면 담즙염이 필요한데 이것이 담즙 분비로부터 얻을 수 있다. 간과 담낭에 있는 담석은 담즙의 흐름을 가로막기 때문에 지방 흡수량을 감소시킨다. 이에 따라서 비타민 K 결핍이 생긴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간에 생긴 담석은 혈관계 질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혈액이 너무 탁해지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그 큰 손상을 입는다. 감염되거나 상처를 입은 동맥에 혈전이 생기면 그 혈전 중의 일부가 상처가 난 부위에서 떨어져 있는 작은 동맥에 머물면서 혈액의 흐름을 가로막고 국소 빈혈과 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경색이 뇌 동맥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를 뇌졸중이라고 그런다. 뇌 속에 있는 많은 수의 뉴런 더 이상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 신경조직 위축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치매나 알츠하이머의 주요 원인이다. 만약에 뇌 호르몬과 신경전달 물질이 도파민의 생산을 담당하는 특정 뉴런에 대한 영양 공급이 불충분하면 파킨슨 병이 발생한다. 외부 환경에 의해서 들어오거나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독성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도 이것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미엘린을 생산하는 세포가 영양 결핍으로 고통을 겪고 림프액의 배출이 불충해지면 다발성 경화증이 생긴다. 미엘린 전련층이 벗겨지면 신경섬유 회로가 손상을 입는다.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은 대부분 장이 막혀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적절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한다. 배설기관을 깨끗이 비우고 영양을 개선하는 것은 다발성 경화증을 멈추게 하고 회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치료법이다. 간은 몸 전체에서 지방질의 소화, 흡수, 대사를 조절한다. 담석은 지방질 대사를 방해하고 혈액 내의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미친다. 알다시피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세포들은 구성하는 주 재료이면서 세포의 신진대사에 매우 중요한 것이란다. 우리 뇌는 10% 이상의 수분을 제외한 순수 콜레스테롤이 포함되어 있다. 콜레스테롤은 두뇌 개발과 뇌 기능의 중요한 요소로 신경이 손상이나 상처를 입지 않도록 보호한다. 혈중 지질과 콜레스테롤 수치의 균형이 깨어지면 뇌의 신경기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몸에는 거의 모든 종류의 질병이 생길 수 있다. 간과 담낭에서 담석을 제거하면 모든 세포에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게 되고 신경기관이 활기를 되찾으면서 몸의 모든 기능이 개선이 된다.